최근에 모듈러 주택에 대해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홍해 근처에 네옴시티 초대형 도시를 건설하는데 인부들이 거주할 주택을 모듈러로 공급한 내용인데 삼성물산에서 담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모듈러 주택은 대부분 이제 영국 개발에 따른 실증서가 공공발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건설되고 있는데 굉장히 적습니다. 현재 그 건설 부분은 대부분이 이제 콘크리트 건설 쪽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날씨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오염 먼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많은 인부들이 필요하고 또 많은 장비가 필요하고 이런 어떤 비용 문제도 있어가지고 모듈러 주택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모듈러 주택 시장 규모는 약 315억에 불과하고 전체 주택 거정 시장은 약간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국이라든지 다른 어떤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제 고층 아파트도 이제 모듈러 주택으로 건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그 빌딩도 이렇게 그 건설을 이렇게 모듈러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고처럼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아파트도 건설하고 또 40층까지 이제 빌딩까지 이렇게 조립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듈러 주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모듈러 주택은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서 이게 현장에서 조립하는 것으로 이제 창호, 벽체, 전기 배선, 배관, 욕실, 주방 기구 등의 자재와 부품이 먼저 조립돼 가지고 박스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거를 운반해 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조립 설치하는 방식으로 건설된 주택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제품이 일정하고 품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날씨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또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있죠. 모듈러 주택의 장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건설 생산성이 증대되죠. 왜 그러냐면은 모듈러 주택은 이제 현장이 아닌 이제 공장 중심의 어떤 그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제 품질이 일정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많은 이제 노동이 필요한데 이제 공장에서 만들다 보니까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제작이 가능하고 또 혁신이 또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 기반의 산업구조 혁신을 통해 제조업 수준으로 생산성이 증대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그 숙련 인력들이 고령화가 되고 또 많이 이렇게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해외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 어떤 건설 그 품질이 많이 저하되고 있는 게 또 사실인데 건설 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과 숙련 인력 부족 등을 이제 모듈러 주택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기 단축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전 제작이 가능하고 날씨라든지 이런 영향받지 않기 때문에 평균 30% 이상의 공기 단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양동에 이제 아파트를 건설을 했었는데 30세대 모듈을 4일 만에 설치 완료했다는 그 굉장히 빠르게 이제 설치가 되고 또 이제 주택량이 만약 어떤 특정 지역에 그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용지만 있다 그러면 바로 설치하기 때문에 공공주택은 상당히 그 품질이 또 좋고 또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전세는 해결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1인 가구 한 명에서 두 명 정도 가구가 증가했다는 소형주택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고 또 이동 설치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쪽으로 이제 그 건설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장에서 건설하면은 노수 자재도 많이 생기고 먼지도 많이 나고 또 교통도 복잡해지고 또 그 날씨라든지 또 비 오고 이러면 또 콘크리트 양성하는 데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떤 특정 업체에 또 최근에 사고도 있었죠. 이런 또 문제도 불가피하게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폐기물 줄 수 있기 때문에 모듈러 주택의 또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건설한 가양동의 그 아파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공장을 제작해가지고 운송해가지고 현장에서 설치해가지고 빠르게 이렇게 건설을 했습니다. 모듈러 주택은 이제 그 아직 세계적으로 보면 시장은 작지만은 현재 그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또 이제 근데 이제 이게
그 박스로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맞추는 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어떤 디자인이 약하다는 게 약간 좀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SH 그 모듈러 주택 R&D 실증 단지에 어떤 그 들어가 보면은 이제 그 모듈러 주택에 대해서 첫 번째는 공장 생산해 가지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시공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사용 및 유지 관리 단계를 하고 나중에 이제 해체 단계를 해가지고 재건축 단계라든지 그 다음에 요거를 리사이클하는 이런 여러 순환 형태로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재건축할 때도 어떤 폐기물이 더 적게 나오고 이걸 또 빠르게 또 해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토지의 어떤 이용을 또 좀 더 조밀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SH 모듈러 주택 그 R&D 실증 단지 그 자료를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토지가 도시에는 적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좁고 그 다음에 또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틈이 있으면은 그런 데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기존 도심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교통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그 다음에 공기가 굉장히 단축할 수 있고 하고 그 다음에 유효부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의 주택이 특정 지역에 부족하다든지 뭐 전세난이 심각하다든지 주택량이라든지 공공주택에 아마 적합한 주택이 아마 모듈러 주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듈러 주택은 기존 현장 중심을 시공에서 탈피해가지고 이제 먼저 공장에서 7, 80%를 제작하기 때문에 표준화 또 규격화 가능해가지고 이제 그 현장에서 조립 설치한 주택입니다. 이제 최근 사우디아라비아가 네옴시티 건설하는데 이제 그 인부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주택을 하겠다 해가지고 삼성물산이라든지 이런 데 MOU를 체결했는데 향후에 이제 본계약이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그 모듈러 주택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주택뿐만 아니고 학교라든지 뭐 기타 공공기관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일부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듈러 주택에 대한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높이 제한 이런 완화를 통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이렇게 지금 협의하고 있고 주택법 개정안을 아마 발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경기 침체에 어떤 주택 시장이 굉장하는데 모듈러 주택을 통해서 원가가 절감된다고 그러면은 뭐 그런 것도 주택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듈러 주택은 외벽체, 창호, 전기 배선, 배관, 욕실, 주방기구 등 이제 70에서 80%를 이제 공장에서 좋은 품질로 제작을 해가지고 현장에 운반한 뒤 설치하는 탈현장 건설 공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기 단축이 30%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건설하는데 소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먼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양성에서 어떤 문제라든지 또 사람이 하다 보니까 비숙련공에 따른 품질 저하라든지 그 다음에 또 건설업의 또 낮은 생산성이라든지 인력난 그 다음에 안전 품질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이제 인식이 좁고 그 주택이 이제 뭐 30년 40년 장기간 또 가야 되는 그 특성 때문에 그런 걱정 때문에 약간 이제 인식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듈러 주택은 다양한 인명과 충분한 채광을 확보하기 위해 이제 복층 테라스 세대를 이용해 가지고 뭐 계단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현재 주택과 비슷하게 그런 어떤 것도 갖출 수 있고 또 미관상 도시 경관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게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11월 17일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 펀드와 모듈러 기술 기반의 공동협력을 위한 포괄적 업무 협약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시 숙소로 거기 인력들이 많이 엄청난 인력이 필요할 텐데 그 임시 숙소를 활용하는 저층 소형 주택에도 10층 이상 아파트까지 확대 적용을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성물산에서도 상당히 이제 네옴시티 부분에서 이제 일반 그 모듈러 주택뿐만 아니고 터널이라든지 각종 빌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건설 쪽에는 워낙 노후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수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옴시티는
그 서울보다도 거의 한 수십 배 크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투자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홍해 근처에 이제 건설하는데 아마 그 2030년까지는 계속 이렇게 발주가 이루어질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에서는 현재 이제 그 터널 공사를 일부 수주를 했는데 향후에 이제 상당한 부분에서 아마 그 수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 삼성물산이 이제 그 약 한 그 1년에 그 건설 쪽에서 매출이 한 10조, 뭐 11조 이 정도 되는데 3분기까지 올해 약 10조 정도 그 매출이 발생했고 영업이익은 6,337억을 기록해가지고 영업이익률이 6% 정도 됩니다. 상당히 좋은 실적을 기록했는데 만약에 이제 네옴시티가 그 이제 그 수주가 계속 된다고 그러면은 그 만약에 이제 그 1년에 한 5조 정도 이렇게 수주가 된다고 그러면 영업력이 6% 감안하면 1년에 3천억 정도는 이제 건설 쪽에서 아마 그 영업이익이 플러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서 2030년도까지 약 40조 정도의 네옴시티 관련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거는 이제 가봐야 알겠죠. 이제 본계약이 되고 또 실제로 또 매출이 발생해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주가가 하향하고 지금 현재 10만 원대에서 12만 원대 박스권을 이루고 있고 12만 원대 큰 매물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수 매도 추천 아니면 단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